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가 된 남자입니다.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10년 전쯤 일인데 저에게는 상당히 재미있는 추억이라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 하나 보내봅니다. 이제는 이런 일도 안 생기고 하루하루가 좀 밋밋하네요. 어디 재미있는 일 없나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나이 들면 항상 이렇게 옛날이 그립나 봅니다. 동네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놈이 한 명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서로 집이 거리는 좀 됐지만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했었고 학교에서는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네요. 그렇게 힘든 수험생 생활까지 함께하다 보니 어쩌다가 같은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대학교 처음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무섭던지 선배들한테 갈굼당하고 군기 잡는 문화가 워낙에 강해서 서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둘이서 술 마시는 날도 많고 공부도 웬만하면 둘이서 한 것 같네요.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평생지기 친구가 됐죠. 하지만 저는 친구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나 저나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날라리들처럼 노는 것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여자들과 인연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성인이 되고 삶에서 가장 많은 기회가 오는 게 그때이기도 하고 또 그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 그 젊은 혈기가 머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터질 때가 바로 그 20대라는 청춘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는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자 쪽으로 잘하는 건 아니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둘만 만나고 살 수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른 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죠.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헌팅이나 하러 가자면서 당시 헌팅으로 유명했던 바닷가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허탕만 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헌팅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지금 헌팅을 하라고 해도 그때처럼 찝쩍거리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것도 타고 나야 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날은 그렇게 둘이서 술을 진탕 먹고 친구네 집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뻗어서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에는 친구의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손님이겠거니 했는데 분위기가 약간 소란스러워서 친구도 무슨 일인가 하고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친구가 나가면서 열린 문 사이로 친구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는 어떤 여자를 봤습니다. 왜 저렇게 아침부터 울면서 저러고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잠시 전체적인 실루엣이 완전히 여신이 따로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뒷모습에 가까운 옆모습만 봤지만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뒷모습과 옆모습을 가진 사람은 보통 예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딱 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그런 라인이었죠. 등까지 오는 붉은 웨이브 머리와 앞머리에 가려져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몸에 붙은 붉은 스웨터와 연한 색깔의 청바지만 봐도 그 몸매가 훤히 다 보였고 자태도 굉장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이쁜가 생각을 해봤으나 친구 녀석한테는 누나가 없기 때문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네 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 여자는 대답 없이 계속 울면서 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고 집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친구가 얼마 안 있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서 한숨을 쉬길래 누군데 저렇게 이쁘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좀 진지해서 그렇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밖에 찾아온 그 사람은 친구의 이모였습니다. 맨날 봐오던 게 우리 이모라서 그런가 친구 이모의 젊어 보이고 예쁜 자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가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고 물어봤는데 이모가 늦둥이라서 우리랑 나이 차이가 6살밖에 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도 누나 같은 사이처럼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쁘고 인기 많다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아마 이 녀석도 자기 이모를 엄청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렇게 아침부터 와서 우는 이유를 대충 정리해보면 이모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동거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가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그 남자가 자신에게 거짓말한 사실들이 나온 거죠. 그 남자는 대기업 사원이라고 자기를 속여왔는데 알고 보니 백수였답니다. 대기업에 늘 도전하기만 했지. 실제로는 붙은 적도 없고 이모를 가지기 위해서 사기를 쳤던 거죠. 같이 살아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들키고 나니 매일 싸우고 술만 먹고 그러다가 술버릇에 손버릇까지 나빠져서 완전히 갈라설 각오를 하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된 거라고 결혼하고 알았으면 훨씬 더 골치 아팠을 텐데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심각한 상황인 걸 깨닫고 상황을 봐서 저는 집에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밖에서는 이모 우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 어머니가 이모를 달래주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그 와중에 밖에 나가기 조금 그랬습니다. 한참 기다리다 보니 소리도 잠잠해지고 밖으로 나와서 현관문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하필 친구의 이모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현관문 앞에서 친구 이모를 맞닥뜨리고는 저도 당황해서 그냥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뒷모습에 가까운 옆모습이라 그냥 막연히 예쁘겠다는 느낌만을 받았는데 코앞에서 본 친구의 이모는 정말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예뻤습니다. 너무 울어서 그런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코끝이 살짝 붉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도망 나오듯 친구 집을 빠져나왔는데 그날로부터 친구의 이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뒤에 친구를 만나서 이모 일은 잘 해결되셨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은 자기네 집에서 머물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때부터 괜히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당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혈기가 왕성할 때고 연애 경험이 없던 터라 더욱더 욕구가 터지기 직전의 화상 같았는데 왠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모라는 관계가 주는 묘한 뉘앙스와 친구 이모의 엄청난 미모 때문인가 자꾸 친구 이모와 어떻게 잘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친구네 집으로 가기 위한 핑계를 생각했죠. 친구의 이모가 안 좋은 일로 집에 머물게 되신지라 예전처럼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주칠 기회도 없었죠. 저도 당분간은 친구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친구에게 너희 집에서 과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과제 때문에 근처 카페에서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오늘 밤은 뭘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다 아름다운 이성이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는 거요.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식당에 혼자 있었는데 그 자태가 예뻐 보여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네 이모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지나쳐가는 15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정말 그분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결국엔 몸을 돌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 친구 이모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있더군요. 친구네 이모는 혼자 식사하면서 벌써 술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병은 반병 남짓 남은 소주 한 병이 있었는 병뚜껑이 3개가 더 돌아다니는데 못해도 이미 혼자서 2병 반 정도 마신 것처럼 보였어요. 술이 취한 게 티가 날 정도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조금 중심 잡기가 어려운 듯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취했는데도 맞은편 자리에 앉은 저를 보더니 놀라지 않고 대번에 누군지 알아보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친구의 이모랑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눈앞에 눈이 살짝 풀려있는 친구의 이모를 보면 세상 그 누구라도 그 미모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더군요.
이모가 친구 집에 처음 온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친구의 이모를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을 걸은 건데 계속 이모의 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진심으로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볼 일이 있다고 나가 있는 상태고 낮술이긴 하지만 이모가 이대로 술을 더 마시면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일단 술을 그만 마시게 하고 집에다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비틀거리는 이모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술 취해 비틀거리는 친구의 이모를 집까지 데려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니까 주변 이웃이 혹시나 알아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도중에 걸어가는데 쉬어갈 만한 곳이 눈에 띄더라고요. 차라리 이모가 술 깰 때까지 여기서 쉬다가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을 빌렸습니다. 이모는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이모를 침대에 눕히고 있는데 이모가 자기 꼴이 우습지 않냐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너무 보고 싶어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했던 남자라지만 본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인데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이모와는 그렇다 할 사이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잊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그게 이모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모는 제 품에 안겨서 목 놓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며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한참 동안 울다가 지쳤는지 조용해져서 이모가 잠들었는지 고개를 돌려봤는데 이모는 잠든 게 아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모가 제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람을 잊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모와의 뜨거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모로 서툰 저는 리드를 하는 척하며 리드를 당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을 그렇게 했죠. 그날 저는 친구 이모와 함께 진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3번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오랫동안 정말 강하게 이모를 위로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는데 방을 빌린 시간이 끝나가서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 이모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모의 심신이 정상이 아닌데 집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니 친구 집에서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시간이 좀 흘렀으니 이모도 술이 다 깬 듯 보였습니다. 이모가 오늘 고마웠다며 제 볼에 살짝 뽀뽀를 해주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모와 있었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자주 친구의 이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도 날이 갈수록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아 보였고 이모가 친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친구 몰래 둘이서 자주 만나왔습니다. 친구보다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되긴 했지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하지만 저는 그녀와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결코 제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건 누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서로를 위해서 가끔씩 달래주는 사이로만 남았죠. 저는 지금 2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당시에 정말 아름다웠던 그녀를 상상해 보기만 하네요. 제 추억이 좀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사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